밀리는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거실 소파에 서나 엄마와 지은 엄마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윤도 이미 와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지은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리나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밀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선아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했다. 우리는 레즈비언이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어. 이제 너희에게 솔직해지고 싶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순간 밀린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윙윙 울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이 레즈비언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린 시절부터 두 엄마의 다정한 모습이 스쳤다. 친구 집처럼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지은 엄마가 계속 말했다. 미안하다, 리나. 너와 민윤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죄책감을 느꼈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재산 문제도 정리하기로 했다. 집을 민윤이에게 물려주려고 해. 남자아이가 집을 이어가는 게 전통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안전할 거야. 리나, 너는 뒷마당에 작은 집을 새로 지어줄게. 공간은 충분하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 밀리는 믿을 수 없었다. 집을 동생에게. 왜, 제가 여자라서요? 가족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선아 엄마가 손을 뻗었지만 밀리는 몸을 피했다. 민유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누나, 나도 예상 못했어. 하지만 엄마들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취업 준비하는 나한테 집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밀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부모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는 사실. 사회의 눈치와 전통 때문에 그녀를 뒷마당으로 밀어내는 선택. 그날 밤 그녀는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족 구성에 대해 물었을 때 두 엄마가 웃으며 넘겼던 순간. 대학 때 처음으로 누군가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느꼈던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다시 이야기가 이어졌다. 선아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리나.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 만약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시선이 있을지 알아. 집을 민윤이에게 주는 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해. 밀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럼 저는요? 저는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지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지? 밀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회사로 가는 길에 그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수아야, 큰일 났어. 부모님께서 레즈비언이래. 그리고 집을 민윤이에게 주고 나보고 뒷마당에서 살라고 하셔. 수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커졌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밀리는 길가에 서서 울음을 참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하루 종일 밀리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대답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이미 건축업자가 와서 뒷마당을 측량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이 곧 지어질 터였다. 작고 초라한 공간.
밀리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이 맞나? 며칠 후 밀리는 수아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쥐었다. 부모님의 결정이 너무 충격적이야.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수아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리나, 내가 느끼는 배신감 이해해. 하지만 부모님도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그래도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부모님을 사랑해. 그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런데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집에서 쫓겨나야 해? 집으로 돌아온 밀리는 민윤과 마주쳤다. 동생은 새로 산 노트북을 들고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누나 집 문제로 엄마들이랑 또 이야기했어. 민윤아, 너는 이 상황이 괜찮아. 민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집을 물려받는 건 고마워. 취업도 아직 안 됐는데 안정되니까? 누나는 뒷마당이라도 공간이 생기잖아. 불만 많아. 밀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공간이 생긴다고. 그게 다야? 나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거라고. 민유는 시선을 피했다. 누나도 이해 좀 해. 엄마들 입장도 생각해봐. 사회가 아직 레즈비언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잖아. 밀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부어있고 피곤해 보였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지?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는 존재인가? 그녀는 어린 시절 민윤이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장난감도 옷도 공부비도. 이제 집까지. 주말에 친척 모임이 있었다. 부모님은 아직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큰엄마가 물었다. 선아, 너희 집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니? 선아, 엄마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결정 안 했어. 밀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다. 결정은 이미 났는데. 왜 거짓말을 해?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부모님께 따졌다. 왜 아직도 숨기세요? 솔직해지기로 했으면서. 지은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리나.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힘들어질지 몰라. 그날 밤 밀리는 수아와 긴 통화를 했다. 수아가 말했다. 리나, 너도 내 삶을 생각해봐. 부모님 선택에 휘말리지 말고. 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그분들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나를 버리는 사람들 같기도 해. 건축 공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뒷마당에 작은 원룸 형태의 집이 올라가고 있었다. 밀리는 매일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감옥.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밀린 씨 집안에 무슨 일 있나 봐. 밀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민유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밀리는 뒷마당 공사 소음을 들으며 방에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내 집이 사라지고 동생의 집이 되는 현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문제에 대해 상담해야겠다. 작은 집이 완성됐다. 밀리는 짐을 싸서 이사했다. 본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방은 작고 창문도 좁았다. 욕실은 간단했다. 그녀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인가? 부모님은 가끔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했다.
리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이 시작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두 엄마의 관계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밀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너희 부모님 정말 레즈비언이야? 밀린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이 퍼졌대. 사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 밀린은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왜 내가 이 수모를 겪어야 하지? 수아를 만난 날 그녀는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수아야, 나 이제 지쳤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완전히 달라. 민윤이는 집에서 호강하고 나는 여기서 혼자야. 수아가 안아주었다. 리나, 너는 강한 사람이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야? 민윤이 찾아왔다. 누나, 여기 생활은 어때? 불편하지. 밀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 만족하니? 민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엄마들 결정에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집이 생긴 건 사실 고마워. 밀리는 웃었다. 고마워. 그 한마디로 끝이야. 너는 가족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야? 부모님과의 대화는 점점 힘들어졌다. 선아 엄마가 말했다. 리나, 우리도 힘들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야. 밀리는 소리쳤다. 그럼 왜 나한테까지 그 스트레스를 전가하세요? 저는 그냥 피해자예요. 지은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밀리는 돌아서서 말했다. 최선이 이거라면 저는 그 사랑을 거부할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밀린 씨 최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집안일 때문인가? 밀리는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LGBT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건 위험했다. 그녀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밤마다 밀리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부모님의 선택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용기를 인정하고 싶기도 해. 모순된 마음. 그녀는 점점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나도 언젠가 수아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까?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밀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 문제에 대해 물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법적으로 부모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명백한 차별이라면 이의 제기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소송은 가족관계를 완전히 파탄낼 수 있습니다. 밀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파탄난 기분이에요. 민윤과의 충돌이 커졌다. 민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누나, 왜 자꾸 엄마들 탓해? 그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 밀리는 맞받아쳤다. 너는 편하게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해? 내가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나와 함께 부모님을 설득했어야지. 민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부모님은 밀린을 본가로 불렀다. 선아 엄마가 말했다. 리나, 우리 가족을 지키자. 공개적으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야. 밀리는 웃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게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지은 엄마가 울면서 말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밀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아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수아가 말했다. 리나, 너 요즘 너무 예민해. 나도 힘들어. 밀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친척들이 집에 찾아와 부모님을 비난했다.
레즈비언이라니 집안 망신이야. 밀리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그만하세요.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조차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날 밤 밀리는 혼자 술을 마셨다. 작은 집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는 아픔도 크다. 밀리는 결국 본가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계획했다. 수아가 도와주었다. 리나, 이제 내 삶을 살아. 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그럴 용기가 생겼어. 이사 전날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했다. 선아, 엄마가 말했다. 리나,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밀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 엄마가 울었다. 그래도 가끔 연락해. 밀리는 미소 지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거리가 필요해. 민유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밀리는 동생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라도 알면 됐어. 잘 살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밀리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다. 자유로웠다. 아프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수아에게 말했다. 이제야 나 자신을 찾는 기분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그 이해가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일기를 마지막으로 썼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해서 차별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